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나와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회 기자실에서 제일 큰 뉴스가 뭡니까? 오늘은 사실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요. 오히려 네. 아침에 조선일보 김영 칼럼이 굉장히 회자가 됐습니다. 최보식 기자가 쓴 거? 예. 와, 그 작정하고 독하게 쓰는데 안 잡혀간대요? 그렇게 써도? 글쎄요. 만약에 어디 다른 기자였으면 다른 데 기자였으면 잡혀갔을지 모르겠는데 감히 조선일보 기자를 어떻게 잡아가겠습니까? 그래요. 조선일보 기자를 못 해봤네. 제가 신문사를 여러 군데 다녔는데. 그래서요. 오늘 김영 칼럼 보면 실제로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얘기도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네.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풍문을 사실 정면으로 다룬 것 아닙니까? 그러게요. 더군다나 그게 이제 4월 16일 문제의 7시간 동안. 당일, 세월호 참사 당일 그 7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서 뭐 했느냐 이제 이런 건데 그동안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제때 제시간의 보고를 그렇게 늦게 받았느냐 이제 보고받은 시간 때문에 이렇게 늦게 받았을까? 그리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첫 지시가 왜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 얘기처럼 큰 지시를 했을까? 이런 소문 이런 네. 의혹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당에서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어디서 뭐 했냐? 이제 이런 지적을 간간히 하긴 했었고. 야당 아니고 이강윤의 오늘을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도 제기했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소문, 풍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저런 얘기들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게 지면을 통해서 혹은 이 방송 멘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간다는 건 좀 쉽지 않은 문제죠. 그렇죠.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더더군다나 이 보수 정권을 자임하는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또 취임 1년 5개월밖에 안 된 아직 시기적으로 보면 레임덕이 한참 먼 그런데 이 보수의 보수 진영의 이제 여론을 주도한다는 이 조선일보가 김영 칼럼을 통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서 뭐 했는지에 대해서 마치 이 비선 라인과 따로 모임을 하고 있었다. 예. 이거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그런 칼럼을 쓴 것 아닙니까? 정보를 갖고 썼는지 좀 궁금하더군요. 저도 다 읽어봤는데 뭐가 있기는 있는 것처럼 썼습니다. 더군다나 그 맥락을 읽어보면 사실은 조금 뭐랄까요? 이게 표현이 좀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다소간의 이 불경스러운 듯한 그런 이 해석이 되는 대목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정모 씨 언급 때문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사실관계 여부와는 무관하게 도대체 조선일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김영 칼럼을 썼을까? 네. 이걸 두고 사실 이제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그게 한 2가지 정도 의견은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어제자죠. 조선일보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새누리당의 새 당대표를 뽑아놓고도 이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이런방구 얘기도 안 했다. 네. 이거를 조선일보가 일면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곧바로 김무성 대표가 아니다. 내가 청와대에서 먼저 들었는데 보안 유지하려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네, 초보 당대표로서 실수가 있었던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조선일보가 먼저 그렇게 치고 나가서 사실은 이 새로 당대표 된 사람이 불과 하루 만에 언론을 통해서 거짓말했다. 물론 하얀 거짓말이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네. 그런 답변을 끌어내고 이튿날 곧바로 김영 칼럼을 통해서 대통령에 관한 풍문을 정면으로 다룬 걸 보면 아무래도 이 보수 진영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 혹은 지금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좀 판단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이전에 정권 출범 초기와는 달리. 그렇죠. 좀 초기와는 달리 뭐 좀 다른 판단들을 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팀워크에 문제가 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레임덕 얘기 뭐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보면. 예. 더군다나 외부 기고인의 칼럼이 아니고 자사 기자의 글이니까 충분히 안에서 데스크도 보고 편집국장이나 주필라인에서 수위도 충분히 사전에 조절했을 텐데. 그렇죠. 예, 이렇게 예. 정모 씨라고 실명을 박아가면서 야 이거 좀 뭐 충분히 논의를 하고서도 활자화 시켰다는 거에는 조심스럽게 뭔가를 헤아려 볼 대목은 분명히 있죠. 예. 잠깐만요. 국물도 네. 없수다라는 우리 청취자께서 아까 우리 양 기자하고 저하고 순전히 농담으로 했는데 오해가 있을까봐 지금 바로 시정을 하십시다. 감히 조선일보 기자? 기자분들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단순 농담은 아닌 듯해서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100% 단순 농담 맞습니다. 잠시라도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미안합니다. 아이 무슨 조선일보 기자가 뭐 저기 하다고 우리가 감히 이러겠습니까? 예, 양 기자 다시 말씀 이어가십시다. 네네. 국물도 없수다님 오해 안 하시죠? 네. 그럼요. 예, 네.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 지지율이 동시에 곤두박질을 쳐요. 이거 뭐 헬리콥터도 아니고.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데 왜 그런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례적이죠. 대통령과 야당의 지지율 보통 이렇게 교차하지 않습니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고 예. 이래야 될 텐데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인사파동까지 겹치면서 이 시진핑 주석 방한했을 때 잠깐 반짝 올라가는 듯 혹은 내리막이 멈추는 듯 하다가 지금 다시 내리막 내리는 정체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크게 보면 이제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파동 이게 결국은 정말 뭐 앞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정치에 대한 염증, 불신 이런 것들을 훨씬 가중시키면서 이 새정치연합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혹은 이제 유보적인 입장으로 바뀌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730 재보궐선거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리얼미터 조사 또 한국갤럽조사 정례적으로 지금 매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 초반대까지 떨어져서 지금 그쪽에서 머물고 있거나 약간 하락세를 보이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이 지방선거 인사파동 여파로 6월 초중반에 30% 고개를 넘어서거나 뭐 30% 조금 올라갔거나 이랬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지금 20% 중반대까지 떨어진 그런 조사 결과도 나오는데요. 이게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인사파동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사람들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예, 흡수하지 못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공천 파동 문제로 해서 또 하락하는 이런 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됐는데 그 와중에 새누리당만 지금 40%를 또 다시 넘어서면서 네. 이 홀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새정치민주연합이니까 얼마나 지금 좀 뭐랄까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한심한 상황인지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수치상으로만 보면 또 하나 이례적인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굉장히 의존하던 새누리당은 조금 올라가고 예. 박근혜 대통령은 하락세 내지는 정체돼 있고 예. 이것도 좀 이례적인데 이게 이제 새누리당이 뭐 최근에 당대표 선출을 하면서 조금 반짝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수치상으로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정말이지 굉장히 좀 어려운 선거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도 떨어지고 야당도 떨어지는데 새누리당은 올라간다. 네. 저는 그래서 제가 201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평론 이렇게 글 쓰고 방송 나가고 해왔는데 여론조사는 딱 51%만 믿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론조사를 뭐 그 비과학성이나 그런다기보다는 정말 그건 오로지 참고 자료로만 써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정답이 애매하고 서로 입론이 팽팽하게 다퉜을 때는 그나마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찾아갈 곳이 그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치상으로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항상 함정이 숨어 있다는 걸 평소에도 인정하면서도 막판에는 그거에 서로 기대는 게 많은데 네. 그때 한 번 더 좀 서로가 서로를 다잡자 그런 측면에서 경향이나 추세만 보자 뭐 이런 건데 그 묘한 정치적 정서의 흐름까지를 잡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수치상으로 나온다는 게 결국은 대답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도 굉장히 크고요. 네. 또 그리고 무엇을 먼저 묻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버려요. 제가 뭐 개인적인 말씀 잠깐만 드리면 예. 제가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는데요. 네. 그 사회학의 뭐 주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학은 미국에서 건너온 개량 사회학이 많은데 이제 예. 인데요. 이게 보면 여론조사와 관련한 사회조사 방법론이라는 게 이제 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게 있는데요. 제가 뭐 대학 때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예. 그 수업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여론조사는 이 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의뢰한 의뢰인의 의도에 대부분 맞춰진다. 뭐 이런 얘기를 교수님이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말씀하셨던 그거하고도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예. 어쩌다 들어갔는데 그 교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건 아니죠? 자, 야당이 정의당 우리 뭐 안 합친다. 이번에는 우리 자력으로 한다. 그래서 심상정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야당 후보 단위라 이런 얘기 꺼냈을 때 거의 콧방귀도 안 끼더니 요즘 뭐 좀 똥줄이 탑니까? 시쳇말로. 코가 석자가 돼서 그러나요? 야권연대 검토 얘기가 막 공사석에서 막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 할 것 같아요? 일단 야권연대 이번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은데 네.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야권연대가 또 물론 매번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번에도 굉장히 절실해하는 그런 뭐 기색이 역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사실 야권연대 이게 뭐 매번 선거 때마다 한다는 것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다가 실제 이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 거의 수도권 충청권에서 완패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니까 네. 좀 마음이 굉장히 다급해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당 지도부에서 야권연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을 내놨다가 이제 상황이 이러니 야권연대 하자,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좀 뻘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명구스럽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오히려 이 지역별로, 그러니까 각 선거 지역별로 이 후보자들, 후보 캠프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이 당 지도부가 수용하는 듯한 그런 프로세스를 밟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종의 짜고 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사실은 좀 너무 그동안에 뱉어놓은 말들이 좀 뭐랄까요. 이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놓은 측면도 커요. 네. 그러니까 자기 당 내부에서 공천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운 와중에 네. 이 지금 이제 이 재보선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이 주승용 사무총장이 공개석상에서 정의당은 좀 이번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참, 이게 예. 참 그러니까 공당의 사무총장이 다른 당에 대해서 선거에 나오라 마라. 예.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오만하고 그럼요. 굉장히 좀 복선적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인격이 안 돼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네. 상대 후보, 상대 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쌓이고 쌓여서 제가 오늘 정의당의 뭐 핵심 당직자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서 주승용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네. 사과 정도가 아니고 예. 사죄를 하지 않는 이상 예. 야권연대 논의 택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물론 좀 과하게 표현을 한 거겠지만 네. 지금의 야권 분위기 전체로 보면 이 야권연대 문제 아무리
선거일이 다가오더라도 좀 큰 판 자체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나저나 주 사무총장은 그건 뭐 실수 이런 걸 떠나서 한 2선, 재선인가 3선쯤 되죠? 지금 삼선 의원이죠? 예. 어떻게 그 선수에 이르도록 저런 말을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나? 말이란 평소 자기 시인의 의사나 사고나 철학의 반영이라면 그렇죠. 저도 예. 매우 놀랐고요. 그거는 뭐 오히려 야권 연주 되려다가도 말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2017년 무슨 대권 빅 플랜이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여당의 제1야당의 사무총장 정도라면은 뭔가 그림이 있을 텐데 네.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정서의 흐름, 그다음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미션이나 어떤 의제들로 설정을 해서 어떤 타임테이블 속에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에 뭐가 없이 그냥 자기의 선수, 자기 지역구에 가면 자기가 파워맨이고 이런 것들에만 도취돼가지고 저렇게 쓴벅쓴벅 즉자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고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네. 그런 좀 전략적인 판단이 있는지 네. 좀 굉장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애정어린 비판인 건데 우리가 뭐 특별한 어느 정파를 꼭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변화와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들 느끼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그런 점에서는 제1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애정어린 비판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었으니까 청취자분들 뭐 혹여라도 오해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고마웠고 한 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